안녕하세요. 교정 전문의 오경화입니다. 우리가 교정을 할 때는 어떤 치아를 발치를 해서 함께 교정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교정할 때 과연 어떤 치아를 발치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쌤, 우리가 앞니에서 덧니가 심하게 있는 경우에는 이 덧니가 심한 치아를 발치하고 배열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들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앞니, 이제 뭐 이렇게 대문니에서부터 이 송곳니까지 이르는 이 세 개의 치아는 각각의 치아의 모양이 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치아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덧니가 있다고 이 앞니를 뽑아버리는 경우에는 다른 치아들을 배열을 하더라도 우리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치아의 배열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송곳니라고 부르는 이 앞니 부분이 아닌 이 뒤쪽에 큰 어금니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작 기능, 그러니까 즉 음식물을 먹을 때 씹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교정을 할 때는 이렇게 기능적으로 중요한 큰 어금니는 치아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발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럼 이제 남는 치아가 앞쪽과 뒤쪽, 이 중간을 이어주는 이런 소구치라고 부르는 치아들만 남게 되는데요. 교정을 할 때는 바로 이 작은 어금니라고 부르는 소구치를 발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소구치를 한번 볼까요? 보면은 비슷하게 생긴 작은 치아가 두 개가 있죠. 각각 이름은 뭐 제1소구치 그리고 제2소구치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교정을 할 때는 요 제1소구치나 2소구치를 발치를 하게 돼요. 어떤 치아를 발치하느냐는 예전에는 입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제1소구치를 발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입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는 케이스에서는 제2소구치 발치를 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소구치 중에서 한 치아가 충치 치료를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이미 너무 깊은 충치 치료를 받아서 예후가 안 좋은 치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에 미니스크류라는 장치가 나오기 전에는 예후가 안 좋은 치아가 있더라도 입이 들어가는 양에 의해서 발치하는 치아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미니스크류가 나오고 난 이후에서부터는 저희가 앞니가 뒤로 이동하는 양을 어느 정도는 이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예후가 안 좋은 치아가 있다면 그 치아를 위주로 발치를 하고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교정 의사분들이 이렇게 예후가 안 좋은 치아를 위주로 발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게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아서 그 점은 참고해 주세요.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제1대구치라고 하는 이 큰 어금니는 만 6세에 우리가 구강 내 맹출을 하기 때문에 충치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이 치아가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서 이제 어떤 발치 교정 치료, 그러니까 뭐 작은 어금니를 뽑고 발치 교정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원래대로라면 앞에 있는 작은 어금니를 발치하고 우리가 상실된 큰 어금니 쪽은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서 치아를 회복시켜 줘야 하지만 미니스크류가 나온 이후에는 이 큰 어금니 공간을 이용을 해서 이 치아를 발치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공간을 닫아서 이제 교합을 형성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오쌤, 사실 이제 진료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어떤 치아를 발치하는지는 진행해 주시는 교정 원장님들마다의 특성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어떤 원장님들은 제1소구치 발치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제2소구치 발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각각의 치료 철학에 따라서 발치하는 치아가 조금 달라지는 거고요. 각각의 원장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치료 목표에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을 찾는 과정이니까 어떤 치아가 발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은 담당 원장님께 왜 이 치아를 발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